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퇴 안 해. 사퇴 안 해. 그럼 누가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경쟁 상황을 다룬 기사들이 오늘 좀 꽤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후보를 만났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총선 승리 위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총선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앞서서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당대회에서는 역할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김기현 후보를 만나니까 이게 무슨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요. 그러자 총선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김기현의 삼고초래요. 진짜 실제로 3번 찾아갔습니다. 3번 만났어요. 그리고 어제가 3번째인데 무슨 얘기가 나온 거죠? 좀 더 보면 나경원 당 깨지는 걸 지켜볼 수가 없다. 김기현 앞으로 공조할 일 많다. 당내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거 지지하는 거다. 지지선언 한 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비윤계에서는요. 이거 대통령실이 압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요. 우선 요 내용 좀 전해드리기 전에요. 어제 당대표들 지금 6명 어제 국민의힘 차원의 비전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모습 짧게 준비했는데 먼저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저는 3번에 걸쳐서 서울, 경기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기여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는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째째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보수 정당 국회의원들도 당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썼었습니다. 통합과 개혁, 개혁과 통합을 통해서 반드시 총선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뺄셈 정치의 DNA를 반드시 덧셈 정치의 DNA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영남당입니다. 수도권 싸움에 능한 전사들을 전면 배치해야 됩니다. 어제 당대표 후보 그리고 오전에 했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저렇게 비전 발표했는데 당대표 후보 지금 6명 나왔거든요. 오늘 내일 당원들 대상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0일 그중에서 6명 중에서 4명으로 압축을 하는 컷오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치열하게들 저렇게 호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경우는 오전에 저 비전 발표 행사가 있고요. 오후에 오찬서부터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난 겁니다. 자,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나경원 앞서서 이 불출마 선언할 때는 역할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약간 총선 얘기하면서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 관련된 영상 따로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나 대표님께서 김기현 대표님께 지지를 이번 전당대회 때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궁금증을 나누고 있죠. 나경원 의원이 뭔가 생각을 좀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만나서 사실상 지금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지지선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을 받은 셈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 전에 어제 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질문의 이유는 왜 만나셨는가? 이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도 따로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제가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뭔가 결이 달라졌죠? 근데 그 사이에 총선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자, 김기현 손잡은 나경원 인식 공유한다. 인식을 공유한다. 뭐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인식을 공유한다는 표현 그리고 총선을 강조하죠. 자, 과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경쟁 이거 어떻게 영향을 줄까? 뒤집히나 판 뒤집히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영걸 전 대표님 어제 두 인물의 만남 당원들의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주겠지만 예. 크게 주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그럼 봅니다. 일단 준다는 게요. 예. 어느 쪽 방향으로 준다는 겁니까? 일단 준다는 아무래도 보시는 뭐 김기현 뭐 의원 후보한테 예. 조금 유리하긴 하겠지만 거. 예. 어제 얼굴 표정을 보면은 예. 큰 감동이 주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저 정도 되면은 악수하고 굉장히 활짝 웃고 그렇죠. 이런 게 보통인데.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원래 얼굴이 밝잖아요. 근데 어제 보면 시무룩하잖아요. 억지로 예. 끌려 나온 얼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총선을 뭐 승리 예. 그리고 인식 공유 좀 애매한 표현만 했거든요. 지난번에 사퇴할 때는 전당대회 내 역할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총선 인식 공유 그 성공을 해서 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네. 아니고 총선을 위해서 뛴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본의에 의해서 했겠느냐. 그러니까 감동을 못 주는 게 아무래도 저 지금 이 친윤 예. 핵심들이 좀 압력을 넣었을 수도 있고 오. 또 하나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 예. 지금은 나경원 후보가 전 의원이 블루칩이죠. 상한가지만 예. 전당대회 끝나도 상한가일까요? 아. 전당대회 끝나면 관리 종목으로 떨어집니다.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아, 그러면 약간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거네. 공천받기도 어려울 수도 있죠. 지금 동작구에 원희룡 장관도 이사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 감동을 못 주는 거죠. 예. 네, 우리가 진짜 한번 합쳐서 이 나라를 잘 만들어 보자. 이게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저 얼굴 표정. 그러니까 저 뒤에 예. 김기현 후보 얼굴 뒤에는 자꾸 친윤의 색깔이 예. 얼굴이 짙게 좀 드리워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동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더하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예.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1 정도 될 수도 있다. 효과가 의외로 미미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윤영걸 예. 전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좀 이렇게 맞듣진 않지만 나온 것 같다고 보셨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압력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은 왜 김기현 의원을 만나서 외관상 보기에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본인의 저는 저는 죽었다 깨도 반윤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비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쪽에 쓴 거고 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 이 전당대회 끝나고도 자신의 역할과 다 차기 공천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총선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본인의 총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총선도 걱정했겠지만 예. 자신의 총선을 저는 공천을 받아야 더-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뜻입니까? 그래서 뭔가 대통령하고 척지지 않고 같이 나가는 모양으로 냈는데 예. 저런 자세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엔 김병민 전 비대위원입니다. 아까 소개가 좀 전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 이 파장이 어떨 거로 보세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여론조사가 돌아간다고 그 말씀을 직전에 주시지 않습니까? 어제였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타이밍은 아마 적정 수준의
어느 정도 조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되지 않고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컷오프 4명 안에 안착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사실상 생각을 합니다만 예. 여기에 어느 정도 비중을 받아서 1등과 2등으로 안착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만 예. 그 심리적으로 이 내용들이 또 바깥으로 새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높은 득표율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지점에 이 포석을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표정이 밝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맑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예. 나경원 전 의원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라고도 봅니다. 예. 이른바 김기현 후보가 삼고초려를 해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예.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데는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예. 그건 지금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 마지막 시점이 될 가능성도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가가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어떤 지지 입장을 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만 만약에 입장을 바꿔내는 뭔가가 필요하다면 분명한 그 사이에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될 예. 텐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는 아직 그 명분들이 없는 터라 그 명분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만나면 그런 명분 쌓기가 아닌가 이렇게 전망해 주는데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면요. 지금 김병민 전 비대위원도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 당협위원장은 지금 당대표 후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지지를 하거나 예. 아니면 여기 캠프에 참여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결국은 당내 선거기 때문에 예. 후보자들의 그런 참여 대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해서 간접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까지는 예.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동작구 당협위원장이죠. 근데 향후에 지지 선언하는 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 선언이 어떻게 표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겠죠. 그 그러니까 어제도 그래서 인식 공유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쓴 건가요? 정치를 하루 이틀 해왔던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로 공통의 지향점들 그리고 예. 나경원 전 의원은 항상 선당 후사를 외쳐왔는데 예. 김기현 후보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건 본인이 당 대표가 될 때만이 안정적으로 당정 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고 총선 승리를 위한 윤석열 정부 승리에 매진할 수 있다고 예. 얘기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의 지향점과 가치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공유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손을 대지는 않더라도 다른 방식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표현하는 건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협위원장 타이틀이 있더라도 그런 직함이 있더라도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그냥 대놓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여야 할 것 없이 많은데요. 예.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양하기 위한 또 당원 당규상의 내용들이 있는 거라 그러한 규칙들 절차들도 잘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김기현 후보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만남 오늘 많은 신문들이 뭐 분석과 함께 좀 큼직큼직하게 좀 다루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요 기사에 요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 지금 몇 가지가 담겨 있는데 일단 어제 만남 있고요. 요게 있어요. 김기현 안철수 색깔론 등 공방이 있어요. 색깔론. 신경전 과열다. 요 색깔론인데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최근에 이른바 친윤으로 꼽히시는 의원분들이 먼저 얘기했죠. 뭐 약간 과거의 어떤 발언이나 행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약간 뭐 정체성이 뭐예요? 이런 거 묻는데 어제도 김기현 의원이 SNL 통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지금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거 대선 시절 안철수 후보가 간첩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뭐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꼬집은 것 같죠? 신용복이 존경받는 지식인입니까? 사드 배치 국익에 해를 끼쳤습니까? 햇볕 정책 계속 아직도 소신입니까? 이거 이제 답하라고 그러는 거네요. 앞으로 토론회 가실 텐데 이거 질문 나오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당의 정체성, 당원의 정신과 전혀 다른 언행에 대해 한 번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거 뭐가 벼르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 내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의 안철수 대표의 행적을 보면은 뭐 과거의 쭉 행적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당과 정체성과 맞지 않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리 당에 몸은 담그고 있으니 이게 참 본인도 지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 단일화할 때 가만들 계셨죠? 왜 합당 입당할 때 가만히 계셨죠? 지금 단일화했던 거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거 물릴 겁니까? 아, 이 부분도 이렇게 또 공방이 되네요. 이런 가운데 어제요, 갑자기 이 어떤 이 메신저 문자를 통해서요,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문자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안철수 중도 사퇴설 질문에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자, 어제 이 질문 안철수 후보가 많이 받았는데 그 모습이 영상으로 남겨 있습니다. 보시죠. 당대표 중도 사퇴론이 자꾸 나오는데요.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으로 나오고 필요하지 않고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질문을 잘못 들으셨군요. 김기현 후보 사퇴 설는데 사퇴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 얘기에서 나온 게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답을 했네요. 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걸 보는데 색깔론이라 그러죠.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약간 좀 약간 종북 공산주의자 뭐 이런 게 등장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른바 이제 색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당원들에게 영향을 줄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궁금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윤핵관들과 김기현 후보 측이 급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급한 이유는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비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 인사지만 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자신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전교 꼴찌 윤핵관이 전교 1등 하는 법. 전교 1등을 죽인다. 그 다음 전교 1등을 죽인다. 그 다음 전교 1등을 죽인다. 다 없앤다는 다 거죠, 없앤다. 지금 김기현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꼴찌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급격히 올라갔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내부에서 꼬집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것 중에 하나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색깔론도 윤핵관 오브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김기현 후보가 받고 예.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해서 티키타카해서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를 보면서 안철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종북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이건 듣는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정말 김기현 후보는 지금 이런 걸 따져야죠. 김기현 후보와 윤핵관은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게 종북 빨갱이와 지난 대선 때 단일화하고 예. 종북 빨갱이와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나라를 끌고 가겠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아까 그 말을 한 나왔네요. 후보를 공격해야죠. 그 말을 한 후보가 누구냐? 지금 용산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뭐 그럼 국공합작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왜 몰랐는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때 국공합작은 뭐 비난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비난하면서 가면 어느 정도 이 색깔론의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예. 그게 가능할까요?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당원들 앞에서 뭔가 설명하는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토론도 몇 차례 잡혀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아마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걸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당시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생각 같아요? 달라요? 이걸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좀 있고요. 하나가. 다음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무슨 탈당, 창당 이걸 얘기했는데 이게 좀 약간 뒤끝을 남기고 있어요. 쭉 뭐가 이어지면서. 근데 당에서는 그럴 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걸 처음에 얘기했던 심평 변호사는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 주장과 비슷한 걸 해요. 물론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사실 심평 변호사가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이었거든요. 후원회장 그만둔다는 입장도 내긴 했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요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그 당대표가 되신다 그러면은 네. 그때부터 안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모이는 거죠. 거의 반비례 해서 윤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그 장악 그 능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그 취임 1년도 안 돼서 레임드 그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특단의 그 조치를 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후원회장은 그만두지만 저걸 또 다시 한번 어제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김병민 전 국회의원께. 사실 이 내용 탈당, 창당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거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어떤 뭐 예를 들어 지적,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중간에 김한길 위원장이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직책을 하나 맡고 계시죠. 국민통합위원장의 예. 또 정계 개편 시나리오의 주요 축으로 김한길 위원장을 지목을 한 것 같아요. 또 그런 얘기가 또 정치권에 돌았죠. 이게 뭐 옛날부터 이 호사가들 사이에서 늘상 나왔던 일인데요. 옛날 대통령 선거 때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저도 대변인을 하고 있으니까 숱한 기자들이 물어봤던 얘기인데 예. 그럴 가능성 없다고 수차례 일축한 바 있었고 실제 그런 움직임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김한길 위원장이 명확하게 저 내용들에 대해서 선을 긋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약간은 본인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 대통령실이 나서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했다 이겁니까? 그러면?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중간에서 저 탈당과 정계 개편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세트인데 예. 거기에 대한 주요 가능성이 축으로 김한길 위원장을 지목했고 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김한길 위원장이 나서서 문제를 진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확산되거나 이게 확산되게 되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들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평 변호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왜 이 얘기를 그리고 난 다음 심평 변호사가 실제로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후원회장 직을 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직을 맡고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뭐가 교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그 일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걷고요. 심평 변호사도 과거부터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멘토 이런 약간 별칭이 좀 있죠. 상황이 있습니다만 또 나와서 강연을 하거나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본인이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멘토로 불러준다라는 정도의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평 변호사의 말이 모든 것들을 다 예단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 사태부터 참 많은 일들을 쏟아냈는데 심평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이나 이제 사회적 메시지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쟁과 상관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